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80년대부터 미국이 비밀리에 개발했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신의 지팡이라 불리는 무기죠. 개발을 검토하다가 결국 포기하기는 했지만 신의 지팡이는 텅스텐으로 만든 9.5톤의 막대기를 인공위성에서 떨어뜨리면 그 운동에너지로 원하는 목표 지점을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그가 쇠막대기 하나가 떨어지는 게 무슨 무기가 되느냐 할 수도 있지만 운석이 충돌했을 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13년 러시아의 한 시골 도시에 갑작스럽게 폭발이 발생합니다. 당시 1,500명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건물 7,200개가 망가졌는데요. 이 사고의 원인은 지름 20m의 소행성이었습니다. 미국이 계획했던 것처럼 만약 9,000kg짜리 텅스텐 막대기가 우주에서부터 날아와서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단순한 충돌로 그칠까요? 그런데 한국이 개발에 성공한 무기 중에 이 신의 지팡이에 버금가는 무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충남 태안군의 안흥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시험장에서 날아간 미사일은 북쪽 해상 60km 지점에 떨어졌죠. 두 발 중 한 발은 발사에 실패해 논란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가 진행하던 탄도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축하한다면서 극비사항이라 카메라 앞에서 함부로 떠들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미사일을 성공시킨 것에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극비사항이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 미사일은 현무사입니다. 만약 올해 안에 전투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내년부터 양산할 수 있고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괴물 미사일로 불리니까요. 우선 미사일의 종류는 크게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구분되는데요.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탄도미사일, 즉 발리스틱 미사일은 연료에서 발생하는 자체 추진력으로 대기권 또는 성층권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다 가장 고점에 도달했을 때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중력의 힘으로 운동에너지가 더해지면서 목표를 타격하는데 탄두 중량에 따라 그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핵무기가 탑재되면 어떤 파괴력을 발생시키는지 상상이 되겠죠.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서 발명됐으나 명중률이 너무 낮아 효용성에 문제가 제기되다가 50년대부터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을 양분 삼아 명중률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순항미사일, 즉 크루즈 미사일은 장거리를 순항해 날아가는 미사일을 의미하는데 제트 엔진 등을 탑재하고 날개를 통해 얻은 양력으로 이동하다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유도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비행 중 조종이 가능하므로 표적을 우회해서 공격할 수 있고 사거리가 길어 수백 킬로미터에 떨어진 자동차 한 대까지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무기는 현무사입니다. 특이한 건 현재 한국군은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무 뒤에 숫자 2가 붙으면 탄도미사일, 숫자 3이 붙으면 순항미사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현무사는 탄도미사일임에도 숫자 2가 아닌 4가 붙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 탄두 중량을 2톤으로 증량시켜 2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로 붙인 것이 아닐까 합니다. 원래 한국은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 때문에 탄도미사일의 중량은 500kg을 넘지 못했었는데 지난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탄두 중량 해제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마음껏 늘릴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개발되었으므로 4라는 새로운 숫자를 붙인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현무사는 도대체 어떤 미사일일까요? 지난 2017년 개정 미사일 지침에 따라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한국군은 기존의 사거리 증가에 비례해 탄두 중량을 줄여야 하는 트레이드 오프 방식에서 벗어나 최대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을 2톤까지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 1000km 이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탑재량이 보통 1톤임을 감안했을 때 현무사는 지나치게 탄두가 큰 가분수 형태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양의 가분수꼴의 탄도미사일이 만들어진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핵탄두를 달 수 없는 대신에 중금속을 가득 채워 무게를 올린 후 운동에너지를 최대화하려는 것이죠.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3월 시험 발사할 때 정상 각도인 45도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했는데 각도가 높을수록 비행거리는 줄어듭니다. 대신 운동에너지가 강해지죠. 따라서 실전에서 사용된다면 현무사는 고도 500에서 1000km의 외기권까지 올라간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됐으며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 즉 폭탄으로 지하벙커 등을 파괴할 목적으로 개발된 미사일은 미국이 개발한 GBU-57입니다.
500kg의 탄두 중량으로는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만약 2톤이 탑재된다면 GBO7보다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갖습니다. 강화 콘크리트의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를 뚫고 파괴시키는 사실상의 전술핵의 파괴력을 갖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미사일은 사거리를 500km로 줄인다면 탄두 중량을 5톤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데 만약 실제로 평양을 목표로 한다면 500km면 충분하죠. 평양 인근에 위치한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말 그대로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장 큰 잠재적 위험 요소는 단연 북한입니다. 언제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날려대고 있는데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한 인터뷰에서 북한은 6.25 전쟁 뒤 전 국토를 요새화한다며 전국 화강암 지대에 6천여 개의 지하시설물을 건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에는 지하 300m 지점에 거대한 벙커가 있고 전쟁이 발발하면 지도부가 이곳에 숨는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현무사의 탄두 중량을 늘린 것은 탄두 안에 화약을 가득 채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하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 텅스텐 합금 등의 중금속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곳까지 침투해 폭발하도록 의도적으로 화약의 양을 줄인 것이죠. 현무는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 중 지대지 미사일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고구려 왕의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인 현무에서 차용했는데 검을현의 굳셀무를 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검은 무기라는 뜻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숫자 2가 붙는 탄도미사일과 숫자 3이 붙는 순항미사일, 그리고 숫자 4가 붙는 괴물미사일이 있습니다. 특히 현무 3 시리즈, 즉 순항미사일 ABC는 각각 사거리 500km, 1000km, 1500km가 실전 배치됐는데 사거리 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 6개 나라에 불과하고 1500km 이상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4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4손가락 안에 드는 미사일 강대국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사거리 3000km의 현무 3D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일각에서는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순항미사일은 주변국, 특히 중국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특히 사드 배치로 한국에게 강력한 보복을 가했던 중국에게는 중국 전역이 사거리로 들어오는 오차범위 제로의 순항미사일은 절대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고 사거리 10,000k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했기 때문에 한국에게 항의할 명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드 배치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강력하게 탄압한 전례가 있어 한국 정부도 마음 놓고 개발 완료를 알릴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올 2020년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 5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무기 개발의 중심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었고 현재 현무사 외에도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래전에 대비한 무기, 그리고 주변 강국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전략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의 책임하에서 우리나라 무기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발전이 있을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